자, 우리가 이제 뭐를 나가냐면 몰 계산에 관련한 주요 유형에 관련된 문제를 나가야 되는데, 자,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난주까지 수업했던 몰과 관련된 내용들을 너희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만 요 동네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응? 그래서 간단하게 빠르게 우리 복습 한 번만 해봅시다. 간단하게 빠르게 복습 한 번만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원자량이라든가 분자량이라든가 요딴 것들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을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라는 개념이 들어왔다고 그랬어? 몰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지. 이 몰을 갖다가 우리가 약자로 처리합시다. N이라고 합시다. 몰. 자, 몰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니? 묶음 단위라고 그랬지. 그죠? 자, 간단한 거라고 그랬어. 몰이라는 개념 자체는 되게 간단한 거야. 연필이 12자루에 한 타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죠. 24자루는 몇 타스가 되는 거야? 2타스가 되는 거죠. 어떻게 계산했어요? 12분의 24. 36자루는 3타스, 12분의 36. 그러면 20자루는 몇 타스야? 12분의 20타스야. 계산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죠. 내가 그냥 분수로 쓰고 가면 되는 거야. 마지막에 계산 쭉 하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몰이라는 거의 기본 공식은 뭐분의 기준이 되는 숫자분의 네가 가지고 있는 실제 숫자를 해주면 되는 거야. 연필 한 타스에 20g이야. 그럼 40g이 있으면 몇 타 쓴 거야? 2타 쓴 거지. 20분의 40. 그죠? 자, 한 타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이 되는 숫자가 총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잡냐면 3가지를 가지고 기준을 잡았었죠. 첫 번째는 개수. 자, 개수의 기준은 몇 개를 갖다가 1몰이라고 한다고 그랬니?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 숫자 자체도 쓰지 맙시다. 쓰레기야. 너무 길잖아. 그래서 보고 싶지도 않아. 자, 따라서 그걸 치환해서 아보가드로 수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뭐라고 한다? 아보가드로 수라고 한다. 그 다음에 1몰의 질량은 뭐랑 같다고 그랬어? 화학식량과 같다고 그랬지. 따라서 화학식량을 뭐로 표현한다? large M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1몰의 부피는 몇 리터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22.4리터로 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 세 가지가 1몰의 뭐가 되는 거야? 기준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요거 분해 개수 해주면 몇 몰인지 나오겠죠. 요거 분해 뭐 해주면 질량 해주면 몇 몰인지 나오겠죠. 요거 분해 부피 해주면 몇 몰인지 나오겠죠. 네, 조심할 게 하나 있다고 그랬어. 마지막 22.4분의 부피는 누구일 때만 쓸 수 있는 거라고 그랬어? 기체일 때만 쓸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기체가 아닌 경우에는 22.4분의 부피, 뭐 예를 들어서 물이 44.8리터가 있어. 몇 몰일까요? 물어보면 아싸 2몰 하는 순간 틀린다고요. 왜? 물은 기체가 아니거든. 액체이기 때문에. 됐죠? 자, 기체일 때만 무조건 이걸 쓸 수가 있고, 기체이면서 무슨 상태일 때? 표준 상태, 스탠다드 템퍼러처 프레셔. 표준 상태일 때만 22.4리터인 거고요. 만약에 표준 상태가 아니라면 1몰의 부피를 문제에서 알려준다. 걱정하지 마라. 만약에 1몰의 부피가 24리터이다 그랬으면 22.4 대신에 얼마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돼? 24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기본 공식. 자, 두 번째 기본 공식은 무슨 공식이 있었어요? 밀도 공식이 있었어요. 밀도 공식. 자, 밀도의 기본 공식은 뭐분의 뭡니까? 부피분의 질량. 요게 기본 밀도 공식이죠. 그죠? 부피분의 질량이 기본 밀도 공식인데, 자, 위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부피분의 질량을 구해봐. 부피분의 질량은 뭐분의 뭐가 되겠어요? 22.4분의 분자량이 되겠죠. 오케이? 얘랑 얘랑 이퀄이니까 부피분의 질량은 22.4분의 분자량이 되겠지. 따라서 부피분의 질량은 뭐분의 뭐가 되는 거야? 22.4분의 분자량. 요게 뭐가 되는 거야? 밀도가 되는 거야. 됐어? 따라서 니들이 외워야 되는 공식은 요만큼이다. 요거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야? 기체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야. 기체가 아니라면 요 값을 넣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물의 분자량을 구하세요 그랬더니 22.4분의 18이요. 그러는 순간 틀린 거야. 왜? 물은 기체가 아니니까. 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실제로 정확한 몰수를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뭐를 많이 계산하게 시킨다? 비율 계산을 많이 시킨다. 혹은 대소관계 비교를 주로 시킨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문제의 스타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니들은 이 식을 외우고 있는 거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무슨 관계? 비율 관계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이 동네 정말 힘들어하게 돼요. 자, 따라서 여기까지 지난주에 다 수업했던 거야. 자, 첫 번째 몰수와 비례하는 것들. 자, 몰수와 비례하는 것들. 첫 번째가 뭐였어요? 분자수. 두 번째가 뭐였냐면 부피. 이렇게 세 가지가 무슨 관계? 비례하는 관계. 근데 개수가 2배가 되면 분자수가 2배가 되면 몰수가 당연히 2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피가 2배가 되면 당연히 몰수가 2배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질량이 2배가 되면 몰수가 2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왜 그랬어요? 지난주에 들었던 예시 똑같이 들어줄게. 수소하고 메테인이 있어요. 자, 수소가 2g이 있고 메테인이 16g이 있다고 쳐봐. 그럼 수소의 분자량은 얼마입니까? 수소의 원자량이 1이니까 1자리가 2개. 수소의 분자량이 얼마야? 2죠. 따라서 1몰이죠. 수소 2g은. 그 다음에 메테인의 분자량은 얼마야? 16g이잖아. 그지? 따라서 얘를 얼마로 나눠줘? 16g을 따면 둘 다 몰수 몇 몰이야? 1몰이죠. 질량비는 몇 대 몇인데? 1대 8인데 몰수비는 몇 대 몇이 나오니? 1대 1이 나오죠. 오케이? 따라서 질량비가 몰수비랑 같을 수 없는 이유는 뭐가? 화학식량이, 분자량이 누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물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 하여. 여기에서 질량은 비례관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두 번째, 밀도와 분자량도 비례합니다. 자, 분자량이 2배가 되면 밀도가 2배가 되겠지. 아래가 상수가 돼버리니까.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겠지. 기체만 돼요. 분자량이 2배면 밀도가 2배야. 누구일 때는? 기체일 때는. 하지만 기체가 아닐 때는 안 됩니다. 자, 여기도 부피는 누구일 때만 되는 거야? 기체일 때만 되는 거야. 부피비가 1대 2야. 몰수비가 1대 2라고 얘기하려면 누구일 때만? 기체일 때만. 자, 물 1리터와 에탄올이 술이야잉? 물 1리터와 에탄올 2리터가 있어. 부피비 1대 2니까 몰수비 1대 2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액체이기 때문에. 고로 요거 진짜 조심해야 돼. 요것만 기억하십니다. 오케이?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되기는 하나. 요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되기는 하나. 너희들이 잘 못 따라오더라. 그래서 약간 수식화 시켜드린다. 어떻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잡아놓고요. WNM. 이거를 참 내가 쓸 때마다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그 인강 선생님 중에 좀 유명한 선생님 한 분이 이걸 갖다 딱정벌레 공식 해가지고 자기가 전매 특허 낸 것처럼 WNM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거속시 VI 할 때부터 너희들 중딩 때부터 쓰던 거잖아. 그치? 그 선생님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나는 이렇게 수업을 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짝퉁이 돼버렸어. 갓나 새끼 진짜. 녹화 중인데 욕하면 안 되지. 어쨌든 이건 내가 만든 것도 아니야. 니네들이 오매 법칙 VIR 하잖아. 그지? 거속시, 속력 공식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잖아. 똑같은 거거든. 자, 여기까지 하는 건 의미 없어. 질량은 분자량 요거 계산하는 건 그대로 대입해서 풀면 돼.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 그 다음에 몰수는 분자량 분의 질량.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애들이거든. 따라서 얘네들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하는 새끼들 같이 집어넣자? 비례하는 애들을 이 안에다 같이 집어넣자. 자, 몰수랑 비례하는 애들 누구하고 누구 있어요? 분자수와 부피가 있죠. 따라서 여기에 누구 들어가는 거야? 분자수도 들어가는 거고 누구도 들어가는 거야? 부피도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분자량과 비례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밀도가 있었죠. 얘도 같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요 통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풀 거야. 요것만 가지고 모든 문제 다 풀 거다. 자,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를 물어볼 때는? 비율 관계를 물어볼 때는 이 안에서 몇 개씩만 꺼내서 문제를 풀면 돼? 하나씩만 꺼내서 문제를 풀면 돼. 예를 들어서 A, B 기체가 있어요. 둘 다 기체입니다.
근데 A의 질량비가 얘랑 질량비가 2대 7이래. 그리고 얘랑 질량비가 3대 8이래. 부피비가 3대 8이래. 그런 다음에 갑자기 뭘 물어봤냐면 분자량의 비를 물어봤어요. 오케이? 자, 질량비가 2대 7이고 부피비가 3대 8이야. 그러면 분자량의 비는 얼마일까요? 계산하면 되죠. 어떻게? 분자량의 비는 부피분의 질량비랑 같은 거야. 오케이? 분자량의 비는 뭐분의 뭐의 비랑 같은 거야? 부피분의 질량비랑 같은 거야. 따라서 부피분의 질량비 따라서 3분의 2 대 몇 분의 몇? 8분의 7 해주시면 이 아이들의 무슨 비가 된다고요? 분자량의 비가 된다고요. 여기서 한 집에서 몇 개씩만 꺼내서 식을 만들어라? 하나씩만 꺼내서 식을 만들어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고요.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뭐를 하나 더 얘기를 하냐면 여기 있는 세 통에 있는 값 중에 한 가지를 일정하게 줍니다. 하나를 일정하게 줘요. 하나가 같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쳐봅시다. 단위 질량당 부피비가 2대 3이랍니다. 단위 질량당 부피비가 몇 대 몇이래요? 2대 3이래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위 질량이라는 말은 질량당 부피비가 2대 3이라는 말은 질량이 뭐 할 때? 같을 때 부피비는 몇 대 몇이라는 뜻이야? 2대 3이라는 뜻이야. 뭐가 같을 때? 질량이 같을 때 부피비는 몇 대 몇? 2대 3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질량이 같을 때 얘가 같대. A, B의 질량이 같대. 그러면 부피와 분자량은 좌우에 있으면 반비례, 위아래에 있으면 비례입니다. 따라서 하나가 일정할 때 자, 요것만 기억하세요. 좌우는 반비례고요. 위아래는 비례입니다. 오케이? 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일정할 때 좌우 반비례, 위아래 비례. 오케이? 그러면 질량이 같을 때 부피와 분자량 좌우에 있죠? 좌우에 있으면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다. 따라서 이때 분자량의 비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3대 2가 되는 거야. 해주시면 끝. 오케이? 그러면 요 내용만 알면 지금부터 너희들이 문제를 볼 건데 되게 힘들 수도 있는 문제들인데 은근히 생각보다 쉽게 풀립니다. 오케이? 자, 요거는 꼭 외워둘 정도로 해주세요. 요만큼은 외워야 돼. 요만큼은 뭐 해야 된다고요? 외워야 됩니다. 됐어? 자, 그래서 잠깐 필기할 시간 드릴 테니까 요건 외운다란 각오로 써두시고요. 무조건 외우십니다. 자, 문제를 보자. 우와 하고 나와 있는데 여기 뭐가 나와 있니? 피스톤이 나와 있죠. 뭐가 나와 있다고? 피스톤. 자, 피스톤이라는 애가 나와 있으면 요 생각은 하세요. 피스톤이 갖는 의미는 압력이 같은 거야. 뭐가 같은 거야? 압력이 같은 거야. 자, 이 가운데 뭐가 있어요? 피스톤이 있죠. 따라서 왼쪽과 오른쪽의 압력이 같다는 거야. 여기랑 여기가 같은 건 아니야. 피스톤으로 구분된 좌우가 같은 거야. 얘 움직일 수 있는 애잖아. 그럼 양쪽에서 미는 힘이 뭐 한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거든. 압력도 힘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부피, 면적당 힘. 따라서 이쪽에서 미는 힘과 이쪽에서 미는 힘이 어떤 상황이야? 같은 상황이야. 그러면 압력이 같다라는 걸 우회적으로 알려준 거야. 그 다음에 당연히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온도도 어떤 상황일까? 같은 상황이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문제를 풀 때 항상 뭘 써놓고 시작해라? W, N, M. 얘는 부피 분자수. 여기는 뭐 들어가? 밀도 들어가죠? 같은 집안에 있는 애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봐봐요. 가를 봐봐요. 좌우 뭐가 같아? 부피가 같네. 좌우 뭐가 같아? 부피가 같네. 이게 같다는 얘기지? 따라서 부피랑 몰수랑 뭐랑 비례한다고 그랬어? 분자수랑 비례한다고 그랬지? 따라서 얘가 같으니까 야랑 비례 반비례? 비례. 위아래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따라서 분자량과 질량이 비례합니다. 질량비가 몇 대 몇?
2대1. 그러면 분자량의 B도 몇 대 몇? 2대1. 따라서 A의 분자량이 2라 한다면 B의 분자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니? 부피가 같으므로 분자량과 질량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위아래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필기해뒀죠? 자, 그러면 분자량의 비가 2대1이야. 그러면 몰수비를 구할 수가 있네. 몰수비는 2대2, 1대1이죠? 왜? 몰수비가 뭐랑 같다고 그랬어? 부피랑 같다고 그랬잖아. 근데 몰수는 어떻게 구하면 돼? 분자량 분의 질량. 자, 분자량 분의 질량. 얘 몇 몰이라면? 1몰이라면 분자량 분의 질량. 얘도 몇 몰이야? 1몰인 거야. 이해되시니? 자, 따라서 가에 있는 질량과 분자량과 몰수와 부피의 관계가 싹 다 끝났어. 됐니? 이제 나로 가봐요. 자, 나로 넘기는데 A는 2g에 몇 몰이야? 1몰이지. A는 2g에 몇 몰이야? 1몰이죠. 그럼 여긴 몇 몰이야? 1몰이 있는 거야. A가 2g이 있으니까. 이거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여기다 주사기를 꽂아가지고 칙 하고 누구만 집어넣은 거야? C만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왼쪽에 기체 양이 더 많아졌겠지. 그러니까 이게 하고 밀었겠지. 그 상황이거든. 따라서 A는 안 건드렸어. 그러면 A는 1몰 그대로 있겠지. 근데 부피비가 몇 대 몇? 1대 3. 부피비는 무슨 비랑 같아? 몰수비랑 같아. 그럼 여기가 1몰이면 여긴 몇 몰이 돼야 돼? 3몰이 돼야 돼. 왼쪽이 1몰이면 오른쪽은 그대로 몇 몰이 돼야 될까? 3몰이 돼야 되겠죠. 됐어? 그러면 봐봐. 야, B는 1g에 몇 몰이었어? 1몰이었지. 그럼 얘 1g이니까 여전히 얘 몇 몰이 있을까? 1몰이 있겠죠. 그지? 근데 합쳐서 몇 몰이 돼야 돼? 3몰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C가 몇 몰이 있다는 뜻이야? 2몰이 있다는 뜻이야. 됐어? 그러면 원자량 구해보자. A, B, C가 있는데 자, A는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 몰수분의 질량 얘 몇 몰이야? 2몰이야. 2몰이 된다. 분자량은 2죠. A의 분자량은. 그다음 B의 분자량은 얼마야? 1이죠. B의 분자량은 1입니다. C의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 몰수분의 질량. C의 분자량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따라서 분자량의 B는 4대 2대 1이에요. 됐어? 자,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이거 다 여기 있는 거 다 있어. 이해되시지? 안 되니? 되니? 안 되니? 힘드니? 가에서 A, B의 몰수비 1대1. 나에서 A와 B 더하기 C의 몰수비. A가 1몰이고 B 더하기 C가 3몰이지? 1대3.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 A의 몰수비. 가에서도 A는 1몰, 나에서도 A는 몇 몰? 1몰.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 B의 몰수비. 가에서도 B는 1몰, 나에서도 B는 몇 몰? 1몰. 그 다음에 나에서 BC의 몰수비. 나에서 BC의 몰수비 몇 대 몇? 1대2. 세 기체의 분자량의 B 2대 1대 2분의 1. 끝! 다 구했지?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다음 문제도 별거 없어. 차분히 봐봐. 차분히 봐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포인트 단어를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 여기에 가장 큰 포인트 단어. 어떤 질량? 같은 질량. 어떤 질량? 같은 질량. 그러면 엄마 WNM. 됐니? 아하. 자, 여기랑 여기랑 질량이 어떻대? 같대. 근데 높이비가 16대 9래. 높이비가 몇 대 몇이래? 16대 9래.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부피비가 몇 대 몇이란 얘기야? 16대 9라는 뜻이 되겠죠. 설마 이 정도는 구할 줄 알지? 자, 이건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들어가야 배우는 거야. 원통의 부피는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주는 거야. 이거 초중고 시절엔 안 배우는 거예요. 되게 고급스러운 수학이기 때문에.
자, 높이 B가 16대 9면 그러니까 밑넓이가 같으니까 부피 B가 몇 대 몇 되겠니? 16대 9가 되겠지? 그쵸? 니넨 지금 방금 전에 대학원 과정을 익힌 거야. 고맙지? 내가 이 정도 된다니까. 대학원 정도 과정은 뭐 그냥 껌처럼 가르칠 수 있어요. 닥치고 수업할게. 자, 그러면 부피 B가 16대 9, 질량 B는 몇? 1대1 같은 거야. 그러면 질량이 같을 때 몰수 대신 누구 넣어도 된다고 그랬어? 부피 넣어도 된다고 그랬지? 질량이 같을 때 좌우 비례 반비례. 반비례. 좌우는 반비례. 따라서 분자량의 B는 몇 대 몇? 9대 16. 따라서 MB는 9대 16이야. 근데 얘가 누구야? 물. 얘가 누구야? A. 됐어? 여기 A, B라고 놓으면 안 되겠구나. A가 오른쪽에 있는데. 자, 어쨌든 물의 실제 분자량을 니넨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죠? 물은 H2O잖아. 수소 2개, 산소 하나지? 물의 실제 분자량이 얼마야? 18이죠? 근데 분자량의 B가 몇 대 몇이라고 그랬어? 9대 16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A 기체의 실제 분자량은 얼마라고 대답하면 돼? 32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번 부피 B는 몰수 B랑 같으니까 그냥 16대 9, 16대 9. 그 다음에 분자량의 B는 몇 대 몇? 9대 16. 그리고 A의 실제 분자량은 얼마? 32. 여기까지 구할 수 있어요. 됐어? 오케이. 금방 하지? 쉽다니까. 자, 이 문제 보자. 문제 보자. 자, 화원에서는 온도 압력 조건이 다르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랬니? 없다고 그랬니? 없다고 그랬죠. 왜? 약속이야. 화원에서는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을 배운다, 안 배운다? 배우지 않는다. 따라서 온도 압력이 뭐 한 상황만 가정해서 문제를 내게 된다. 같은 상황만 가정해서 문제를 내게 된다. 하지만 너희는 습관적으로 확인은 좀 하자. 온도 압력이 같은지 다른지. 자, 봐봐. 같은 온도라는 말이 나와 있고 일기압 압력도 같네. 그럼 끝났죠. 그지? 자, 근데 부피가 서로 다른 용기. 엄마야, 부피가 다르네. 여긴 몇 리터 몇 리터? 6리터. 여기는 몇 리터? 3리터. 근데 문제를 보니 비율을 구해야 되네. 비율을 구해야 되네. 따라서 그냥 간단하게 갑시다. 부피 B는 몇 대 몇? 2대 1. 됐니? 부피 B는 몇 대 몇? 2대 1. 그 다음 두 번째 질량 B는 몇 대 몇이니? 4대 3.75 써도 됩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봐. B만 구하면 되잖아. 16대 여기다 4 곱해봐. 얼마일까? 15겠지. 에이, 이 정도 암산을 하잖아. 3.75 곱하기 4 하면 얼마야? 15지. 하지? 우리 친구들, 그지? 암산 안 돼, 이 정도? 아, 스테인레스 받아, 진짜. 자, 그러면. 왜? 이게 힘든 거야, 이거? 쉬운 거지, 그치? 3.75 곱하기 4, 4, 3, 12. 12 빼놓고 0.75에다가 또 4를 곱해봐. 그럼 0.75는 0.25 곱하기 3이잖아. 그지? 25 곱하기 3이잖아. 거기다 4를 곱하니까 0.25 곱하기 얼마 하면 돼? 12 하면 돼. 근데 0.25 곱하기 4가 1이거든. 그러니까 3인 거야. 그럼 12 더하기 3이니까 얼마야? 15잖아. 신발. 이해했니? 하기 싫으면 말고. 계산해 그냥 그럼. 여기다 4에 3.75 써도 돼. 굳이 이렇게 꼭 쓰라는 얘기는 아니야. 이렇게 해도 돼. 자, 그러면 나는 궁금한 게 뭐야? 분자량이야. 근데 분자량은 어떻게 구하나요? 했잖아. 계속 WNM 써놓은 다음에 비율을 구할 땐 이거분의 이거 해주면 된다고. 이거분의 이거 하면 비율 나온다고. 근데 이거 자리에 몰수만 있어? 부피랑 분자수 같이 있어? 부피 분자수 같이 있지? 따라서 부피분의 질량비, 부피분의 질량비 8, 부피분의 질량비 얼마? 15. 요게 비율이야. 얘랑 분자량의 비가 몇 대 몇? 8대 15. 근데 얘는 누구야? CH4 메테인이죠. 메테인의 분자량은 알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12짜리 하나에 1짜리가 4개. 메테인의 실제 분자량은 얼마? 16. 따라서 8대 15니까 X의 실제 분자량은 얼마? 30. 구해지죠? 쉽죠? 자, 다음 문제 4번 문제. 우와 힘들어 보여? 안 힘들어. 봐, AB 원자량은 각각 14, 1이래. 알려줬네? 자, 이렇게 그냥 풀어도 되지만 그냥 약간의 팁을 드리면, 그럼 A가 누구란 뜻일까? 질소. B가 누구란 뜻일까? 수소. 왜? 원자량이 14인 새끼 누구니? 질소잖아. 원자량 1인 새끼가 누구니? 수소잖아. 그러면 이렇게 쓰면 조금 편해 보여. 얘를 N2야. 어? 얘는 누구야? 수소야. 얘는 누구야? NH3야. 쓰면 조금 편해 보여. 근데 A2, B2, AB3 놓고 풀면 안 돼. 된다니까. 근데 문자로 나와 있을 때보다 이렇게 실제 화학식으로 써져 있으면 너희들 마음이 조금은 편안한 느낌이 들지 않겠니? 안 들면 말고. 자, 어쨌든 상관은 없어. 상관은 없다. 이걸 그대로 가도 돼. 그냥 이렇게 놓고 가도 돼. 그러면 어쨌든 A2니까 원자량이 14니까 이 새끼의 분자량 얼마라는 거 알아? 28이야. 그럼 얘는 분자량이 얼마야? 2죠. 얘는 분자량이 얼마야? 17이죠. 14짜리 하나에 1짜리가 3개니까. 됐니? 첫 번째 몰수비. 몰수비는 뭐랑 비례해? 부피비랑 비례하죠. 따라서 1대 1대 2가 되겠죠.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자량의 비. WNM. 분자량은 뭐분의 뭐? 이거분의 이거. 부피분의 질량비. 뭐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비. 부피분의 질량비. 부피분의 질량비. 부피분의 질량비. 오우씨,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 큰일 났다. 어떡하지? 계산해야지 뭘 하고 있어. 왜? 봐봐. 얘 분자량이 얼마야? 28이지. 얘 몇 그램 있어? 2.8g이 있죠. 그럼 얘 몇 몰이 있다는 뜻이야? 0.1몰이 있다는 뜻이지. 근데 몰수비가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1이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0.1몰이면 얘도 몇 몰이 돼야 돼? 0.1몰인 거고, 얘는 몇 몰이 돼야 돼? 0.2몰이면 되는 거야. 됐어? 아니, 얘는 몰수를 구할 수가 있잖아. 분자량을 여기 대놓고 구하라고 알려줬잖아. 이 새끼 분자량 28이야. 질량이 얼마야? 2.8이야. 그럼 분자량 분의 질량 하면 뭐가 나와? 몰수가 나오잖아. 얘 몰수가 얼마야? 0.1몰이잖아. 됐어? 근데 부피비가 1대 1대 2래. 부피비는 무슨 비랑 비례해? 몰수비랑 비례해. 따라서 몰수비가 1대 1대 2니까 0.1몰, 0.1몰, 0.2몰이 되겠죠. 됐어? 그럼 여기 질량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왜?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 몰수 몇 몰? 0.1몰. 분자량은 얼마? 2. 따라서 얘 몇 g이야? 2g이야. 됐니? 진짜 아니야? 그치. 0.2g이죠. 됐어? 그 다음에 여기 질량은 어떻게 구하면 돼?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 몰수 곱하기 분자량 얼마입니까? 3.4g. 끝! 됐니? 그러면 답 다 구했죠. 분자량의 비는 28대 2대 17 이미 나와 있고요. 원자량을 알려줬으니까 분자량의 비는 그냥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죠. 내 답. 어? 4번의 답이 34라고 나와 있어? 내가 맞아. 무조건 내가 맞아.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까? 자, 밀도는 누구랑 비례한다고 그랬니? 분자량하고 비례한다고 그랬지? 따라서 분자량의 비가 몇 대 몇? 1대 2죠.
비례 반비례 관계 무조건 외워라. 이거 진짜 니네 헷갈리면 안 된다. 그게 안 돼 있으면 니네 지금 수업 들을 때 계속 힘들 거야. 아까 내가 그래서 써놓고 그건 무조건 암기한다 생각하고 가라고 한 거야. 따라서 분자량의 비가 몇 대 몇? 1대 2거든. 됐니? 근데 니들 이 정도는 알잖아. 산소의 실제 분자량이 얼마야? 32죠. O2니까. 그죠? 그러면 분자량의 비가 1대 2니까 이 새끼의 실제 분자량은 얼마겠어요? 64입니다. XO2의 분자량이 64래. XO2의 분자량이 64래. 그럼 X의 원자량은 얼마일까? 32가 되겠죠. 왜? XO2가 32니까 X도 32가 돼야 되겠지. 따라서 끝. 됐니? 어렵지 않아. 자, 이 문제는 직접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알았죠? 이 문제는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렵지 않아요. 다음 주에 만약에 못 풀겠으면 내가 질문은 받아드릴게요. 제일 힘들어 보이지만 한 번쯤은 꼭 풀어보셨으면 하는 문제입니다.